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원목 가구 전문 제작 우드 하모니.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나 집안 내장재에는 아이들의 아토피나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들이 수년간 나옵니다. 우드 하모니 제품은 인체에 무해한 원목 가구입니다.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침대, 책상, 책장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우드 하모니를 검색하세요. 031-987-8577. 주문하실 때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은품도 드립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Absolutely wonderful world of sports. Welcome to the wonderful world of sports.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네, 김남은의 인파이팅 한글날 인사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3시에 오시는 손님이시죠. 이성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양해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목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더 평소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 소리예요? 네, 좀 듣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 먼저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무 기자의 목소리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외모가 불편하죠. 예. 네. 죄송합니다. 거울을 못 봤네요, 제가. 예, 거울을 보시면 못 나오실 거예요. 앞으로도 보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TV 안 나오고 전 라디오가 좋습니다. 지난주에 휴가 가셨었죠? 예, 팔자에 없는 이 총각의 자유를 마음껏 즐기고 왔습니다. 네, 어디 가셨습니까? 미국에 갔다 왔는데요. 미국이요? 미국에 갔다 왔는데요. 네. 예, 정말 이 렌트카 하나 빌리고 이 꿈의 로망, 남자의 로망답게 그냥 고속도로 계속 달리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계속 달리는 이런 여행을 했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에서 출발을 해서 멤피스, 뉴올리언스, 이 애틀랜타, 내쉬빌 이런 곳곳에 이제 또 지나가는 길에 또 작은 도시들 이렇게 들르고 왔습니다. 뭐 보고 오셨어요? 일단 뉴올리언스에서는 악어를 봤고요. 네, 그리고 악어 고기도 먹었고요. 애틀랜타에서는 길거리 한 중간에서 이 흑인들이 마약을 거래하는 모습을 봤고요. 공교롭게 그런 장소 뒤에 CNN 본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대조적인 경험이었고요. 이 내시빌에서는 이 컨트리 기타를 치면서 컨트리 노래를 부르는 미녀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로망, 자동차를 가서 본 게 이제 그런 걸 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말 비싼 차인 지프를 아주 싸게 빌려서 예, 계속 몰고 다녔는데요. 아마 그 사진도 많이 찍어놨어요. 언제 또 몰지 모르니까. 그렇게 딱히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아니, 앞서 최강희 선생님도 이태리 여행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여행 소감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국가의 어떤 관광청으로부터 스폰을 받는 이런 거 잠깐 생각해 봤었는데, 일단 이태리도 안 될 것 같고, 미국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스포츠 라이프,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서요. 자, 일단은 야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준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를 보면 넥센이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팬들은 이 끝내기 승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열광적인데 이 기자 입장에서는 끝내기 승리가 정말 반갑지 않습니다. 빨리 이제 기사를 넘겨야 되는데 기사가 늦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막 상황이 바뀌니까 기사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찌됐건 어제 목동구장에서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렸는데요. 넥센이 두산에 4대3으로 이겼습니다. 9회 말에 이태근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쳐서 극적으로 승리를 챙겼는데요. 이 스포츠에서 기선제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넥센 입장에서는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남은 경기에서도 더욱 기세를 높여서 경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넥센이 과거 현대 유니콘스를 이어받은 팀이긴 하지만은 이 넥센이라는 이 이름으로 바꿔단 이후에는
포스트 시즌에 처음 진출한 거거든요. 네네. 때문에 큰 경기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포스트 시즌 경험이 많은 두산을 상대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번 포스트 시즌 넥센의 행보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두산은 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 이길 네. 기회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경기를 내줬다는 점에서 좀 많이 뼈아플 것 같고요. 이 두산이 그동안에 이 포스트 시즌에서 잘 싸우고도 이 한국 시리즈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주저앉았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경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 와중에 어제죠.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총 공격 명령 내렸다라는 그 오보가 뜨면서 네. 트위터에서는 한때 왜 두산이 이기고 있을 때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냐. 김정은이 넥센 팬이다. 아. 네, 넥센 지는 걸 보기 싫어서 총 공격 명령을 내렸다. 이런 트위터도 이제 RT가 100번 됐더라고요. 참 한국 사람들 인터넷에서 할 일이 없나 봐요. 할 일 없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경기가 끝까지 가다가 뒤집어지면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사 흔히들 이제 왁구라고 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많이 써놨는데 이거 다시 손을 보여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죠. 그렇죠. 예, 만약에 경기가 완전히 뒤집혀버리면은 네. 이 기사를 좀 다시 써야죠. 주어부터가 달라지는 거니까. 주어부터. 그렇습니다. 첫 줄에 있는 주어부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사를 거의 새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다행히 어제는 넥센이 앞서다가 동점을 허용했지만은 그래도 결국 넥센이 이겼기 때문에 뒤에 몇 줄 더 붙이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이선무 기자가 영업 비밀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경기 내용을 좀 보면은 사실 이긴 넥센이나 진 두산이나 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넥센이 결과는 좋았지만은 내용 자체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3대2로 앞선 상황에서 마무리 손승락 선수가 등판했는데요. 9회 말 투아웃까지 정말 잘 잡았습니다. 네. 공이 150km 가까이 나오고 또 두산 타자들이 거의 못 치는 수준으로 정말 빠른 공을 던졌는데 이 투아웃까지 잘 잡아놓고 이후에 연속 안타를 맞고 말았습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잡아놓고서 연속 안타 맞으면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타를 맞고 그리고는 이제 중견수 키를 넘기는 3루타를 맞으면서 어이없이 동점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넥센 팬들뿐만 아니라 이 보는 그냥 중간자 입장으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많이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렇게 막판에 그 컨디션 난조가 나오는 건 역시나 좀 투구수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좀 지쳤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컨디션 난조보다는 컨디션은 정말 좋았어요. 좋았고요. 정말 공이 힘이 꽂히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손승락 선수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직구로 정면 승부를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구를 한번 칠 테면 쳐봐라 해가지고 이제 가운데로 계속 던지는 건데 사실 아무리 좋은 공도 타자들의 눈에 익으면은 그거에 적응하고 대처하게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4타자 정도 계속 이 공을 보니까 이 두산 타자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거죠. 감을 잡은 거군요. 짧게 치고 제대로 맞추다 보니까 이제 또 안타가 코스가 좁으면 안타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손승락 선수로서는 좀 운이 없었기도 하지만은 좀 경기 운영 능력이 다소 좀 불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 손승락 선수는 한국 이 프로야구 최고의 마무리 투수거든요. 삼성 오승환, LG 봉준근과 함께 한국 프로야구의 최고의 마무리 투수인데 이 많은 전문가들이 넥센이 두산보다 유리하다고 전망한 이유도 이 중심에는 손승락 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승락 선수가 뒷문에서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넥센 입장에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또 반면 두산은 선수도 선수지만 벤치에서 조금 걱정을 일으켰습니다. 이 감독의 작전이나 선수 교체가 어제는 계속 삐걱댔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감독이 스퀴즈 번트 사인을 냈는데 오히려 그게 찬스에 찬물을 끼얹기도 하고요. 또 9회 말에는 투수 교체 타이밍이 늦는 바람에 끝내기 패배에 빌미를 주고 말았는데요. 이 김진욱 감독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수를 키우는데도 능력이 있고 굉장히 이 온화하고 선수를 이게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아무래도 좀 큰 경기고 이 감독 경험이 짧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1차전은 감독 싸움에서 두산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도 두산이 졌지만 감독 싸움에서도 졌다. 그렇습니다. 네. 그 스퀴즈 번트 사인을 냈는데 그게 찬스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두산이 2회 말인데 2회 초죠. 2회 초 공격이었는데 타자가 4연속 안타를 쳤어요. 그러면서 2대2 동점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또 타석에 들어선 선수가 김재호 선수라는 선수인데 김재호 선수가 올 시즌 3할 1푼 때 아주 높은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여기서 김진욱 감독이
어떤 그 기세를 이어가야 되는데 한 점을 더 뽑겠다고 스퀴즈 번트 사인을 냈어요. 그런데 이 스퀴즈 번트가 그만 포수 앞에 바로 떨어지면서 네. 3루 주자가 홈에서 아웃된 거죠. 홈에 들어오다가. 아이고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되고 결국 추가점을 올릴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차라리 거기서 강공을 네. 어떤 계속 선수에게 믿고 강공을 지시했다면은 상황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4연속 안타까지 나온 상황에서 3할 타자인데. 3할 타자 나왔으면 네. 저 같으면 에이씨 못 먹어도 커 한번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좀 깡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또 선수를 믿고 갈 수 있는 네. 이런 좀 대담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제 김진욱 감독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약간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도 뭐 나름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겠지만 팬들은 막 진짜 열이 확 받았을 거예요. 그 순간은 정말 답답했겠죠. 네. 네. 아니 왜 여기서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 뭐랄까 그 비명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 넥센 선발 투수가 좀 난조에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좀 더 몰아붙여서 추가점을 뽑아서 이 역전까지 연결했더라면은 두산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오히려 상대팀을 도와준 셈이 돼 버렸죠. 네. 정말 아쉽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야기 데이터를 보니까 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그 플레이오프에 오를 확률이 그렇게 높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 기선제압 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확률만 놓고 보면은 1차전을 이긴 넥센이 이 거의 플레이오프형의 8분 응선을 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분은 어떤 80%죠. 80%? 예. 그러니까 좀 멋있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기자들이 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역대 준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1차전을 먼저 승리한 팀이 이 22개 팀 중에 이 플레이오프행 티켓을 손에 넣은 경우는 지금까지 19차례나 됩니다. 네. 확률로 따진다면은 무려 86.4%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8부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단순하죠. 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1차전 승리는 곧 이 플레이오프행 티켓 그러겠네요. 이렇게 또 그러네요. 공식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처럼 7차전까지 길게 가는 경우는 1차전을 지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김성근 감독이 이끌었던 SK의 경우에는 2007년과 2008년 한국 시리즈 2연속 우승을 할 때 모두 1차전을 지고 역전 우승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플레이오프나 준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5차전까지만 치르거든요. 이 시리즈가 짧다 보니까 첫 경기를 내주게 되면은 경기를 역전시킬 기회가 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차전 승리팀이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한율 아라빠님께서 그래서 어제 아시는 분은 강남 한복판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그 스퀴즈 번트 실패 사인했을 때. 진짜 아쉬워서요? 예, 소리를 냈다고. 예, 하셨는데. 예. 그런 것처럼 그 1차전에서 이긴 팀이 계속 쭉 간다는 거, 네. 기선 한번 잡은 팀이 가는 거, 이거는 남자, 여자 소개팅 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데이트 할 때도. 그런가요? 예. 소개팅 한 지가 좀 오래돼서. 언제 하셨습니까? 글쎄요. 해를 좀 여러 개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정권, 현 정권에는 없으셨고요. 예, 현 정권은 너무. 이명박 정권 때는 있으셨나요? 네, 이명박 정권 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초기입니까? 집권 초기입니까? 후기입니까? 이명박 정권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이명박 때도 없었구나. 아니, 있었어요. 노무현 때 미팅한 거 아니에요?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그 2차전이 열리고 있잖아요. 경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지금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아직 지금 이 경기를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알리는데 또 확인되는 대로 좀 전화 2차전 상황은요.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알려주세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성무 기자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번 포스트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역시나 가장 주목을 받는 팀은 2위 LG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LG가 2위야. 예, 정규리그 우승팀은 삼성인데 네. 정작 스포트라이트는 LG가 더 받고 있습니다. 이 LG가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LG가 포스트 시즌에 오른 게 김성근 감독이 팀을 이끌었던 2002년 이후 무려 1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두 번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강남역에 있는 강남역 그때 타워레코드였나? 지오다노였나? 네. 거기 앞에 있는 버스 위에 신호등에 매달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예. 그때 LG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참나 고생하셨습니다, LG 팬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몸속에 살이가 쌓이셨겠네. 예, 강산이 한 번 변했고 두 번 변하기 이제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네. 또 단일 리그에서 LG가 2위를 차지한 것은 1997년 이후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LG로서는 정말 값진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LG 보살 팬들 이번에 정말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났죠. 네. 예, LG의 상징이 유광잠바라고 하는 이 바람 안 통하는 비닐 잠바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유광잠바. 예, 이게 땀은 안 통하는데 바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막아줍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을밤에 야구 보기가 참 좋거든요. 네. 이걸 입고요. 근데 이게 시즌 도중에 한여름에 없어서 못 팔릴 정도로 이미 네. 뭐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만들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요. 얼마만큼 LG 팬들이 이 LG의 가을 야구 진출을 바랬는지 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닐 잠바니까 여름에 못 입잖아요. 그렇습니다. 못 입다가 드디어 가을 야구를 할 때면 입으려고 만들어놨는데 11년 동안 못 입으시다가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 잠바를. 예, 그거 입고 뭐 가을 여름에 입으면 땀띠 나요. 진짜. 그렇죠. 예, 야. 거의 뭐 땀복 수준의 잠바인데. 요즘에는 그런 잠바 안 입거든요. 근데 이게 2002년 그러니까 LG가 네. 한참 전성시기 1990년대 그때 이제 많이 입었던 거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요. 예, 그 예. 잠바 입고 그 당시에 그 야구 선수분들 많이 연예 프로에도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예능에도 나오시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야, 그 모습을 다시 가을에 볼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G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D2D. 네. 다운 팀 이즈 다운. 그러니까 떨어질 팀은 떨어진다 이런 말인데요. 참 영어 단순하죠. 이거 영어 맞아? 아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팬들이 만든 말인데 네. 그러니까 김재박 감독이 LG 감독 시절에 다른 팀들을 조금 이제 깔보면서 했던 얘기가 떨어질 팀들은 떨어지니까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오히려 LG가 된 거죠. 그러니까 LG가 추락하면서 자신들의 그 말이 네. 자신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는데요. 뭐 최근 몇 시즌을 보면은 LG가 시즌 중반까지는 좋은 성적을 내다가 꼭 중반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D2D가 딱 맞는 거죠. 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이 마지막까지 잘 버티면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삼성이 정규리그 1위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고 LG가 2위로 플레이오프에 나간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뭐 어느 팀이 우승을 할까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성무 기자가 단연간의 스포츠 전문 기자로 활동하신 그 경험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찍어본다면. 예, 한국 시리즈는 최근에 사실은 이게 점치는 게 되게 쉬워요. 예상하는 게 네. 쉬운 게 정규리그 우승을 한 팀, 정규리그 우승을 해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팀이 거의 최근에는 거의 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예상하기는 쉽습니다. 삼성이다. 그렇습니다. 최근 프로야구를 보면은 뭐 정규 시즌 1위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팀이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한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정규 시즌 1인 팀이 한국 시리즈에 우승을 못한 경우가 2001년입니다. 2001년이요? 예, 그러니까 12년 전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규리그 한국 1위 이코르 한국 시리즈 우승 뭐 이렇게 공식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네네. 공교롭게도 이제 이때 정규 시즌 1위를 하고도 한국 시리즈 우승 못한 팀이 삼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그것도 삼성이었군요. 그렇습니다. 12년 전인데요. 삼성 입장에선 지난 2년간의 경험도 있고 충분히 또 체력을 회복할 시간이 될 테니까요. 우승 가능성은 이번에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삼성이 조금 걱정되는 게 올 시즌 성적을 보면은 하위 팀들한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화, NC 이런 팀들한테는 거의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집단 구타 이 정도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많이 네. 거뒀는데 같은 상위 팀인 LG나 넥센에게는 좀 약했습니다. LG에게 7승 9패, 넥센에게 7승 1무 8패에 그쳤는데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LG 넥센이 한국 시리즈에 올라오면은 승부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특히 이제 2위 팀 LG가 체력 소모를 줄이고 쉽게 네. 한국 시리즈에 올라오게 되면은 글쎄요 삼성으로서는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잠깐 이제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짧게 해볼까 하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이제 선발로 등판했었는데 한국인 최초로 포스트 시즌이에요. 근데 결과가 좀 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애틀랜타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네네. 3차전에 선발로 나왔는데요. 3이닝 동안 6피안타 4실점을 내주고 조기 강판했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30차례 선발로 나왔는데요. 5회를 넘기지 못한 게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컨디션 조절 차원으로 4회만 던지고 감독이 배려해서 마운드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네. 이 퀄러티 스타트가 22번이나 되는데요. 그런데 류현진 선수 이번에 경기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류현진 선수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올 시즌 최악의 투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일부에서는 좀 류현진 선수 부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했는데요. 뭐 그래도 류현진 선수 본인이나 또 LA 다저스 감독이나 네. 부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정말 부상이 없었으면 하고요. 뭐 좋은 성적 낼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현재 2차전이죠. 포스트 시즌 준 플레이오프 넥센과 두산의 경기 4회 말인데 현재 0대 0이라고 와우 정구봉님과 스티브 자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성무 기자님 음악 나온 동안 이것도 한번 분석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3부 끝곡으로 브로드웨이의 There's No Crying in Baseball 들려드리면서 잠시 또 4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는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꽉 들어찼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과 올림픽 결승전을 치러본 류현진도 긴장한 기색이 뚜렷합니다. 1회부터 제구력이 흔들립니다. 가운데로 몰린 공을 애틀란타 타자들이 놓치지 않고 때려냅니다. 안타를 맞으면서 2점을 내줬습니다. 2회 말 1사 만루에서 류현진은 희생 플라이로 포스트 시즌 첫 타점을 올렸고 크로포드가 3점 홈런을 때려 4대2로 역전했지만 3회가 문제였습니다. 첫 타자부터 3명의 타자에게 연달아 안타를 맞아 무사 만루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다음 타자는 1루 땅볼을 쳐 병살타가 되나 했지만 1루 베이스 커버에 들어간 류현진은 베이스를 밟지 않아 타자는 1루에서 세입됐습니다.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을 밟았습니다. 실수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사 1삼루에서 빗맞은 내야 땅볼을 잡은 류현진은 홈으로 공을 던졌지만 이미 3루 주자가 홈플레이트를 지난 뒤였습니다. 3회 말 2점을 보태 다시 앞서자 다저스 매팅리 감독은 류현진 타순 때 대타를 내세웠습니다. 첫 포스트 시즌 등판이 고작 3이닝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때보다도 좀 더 긴장됐었던 것 같고 또 홈에서 했는데 아쉽게도 좋은 경기를 좀 더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쉬운 것 같고 오늘 그래도 팀이 이겨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음 경기에 나가게 되면은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두 개 다 제 잘못이었고 너무 서둘렀던 것 같고 첫 번째 베이스 커버 들어갔을 때는 너무 서둘렀었던 것 같고 두 번째 홈 던진 거는 그것도 너무 생각 없는 실수를 해가지고. 하지만 류현진이 마운드를 내려간 뒤에도 다저스 타선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의 한국인 최초 포스트 시즌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선발 나갔을 때의 그 경기 결과에 대한 뉴스 클리핑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 3부 끝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내용이 안 좋았어요. 내용도 안 좋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부상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현지에서도 좀 몸 상태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 류현진 선수가 이 선발 등판을 앞두고 불펜 피칭을 안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경기를 앞두고 코칭 스태프와 특히 이제 팀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네. 불펜 피칭을 했어요.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 몸 상태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했는데요. 경기 중에도 현지 중계진이 류현진의 몸이 불편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상 의혹 이런 게 더 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류현진 선수 본인은 부상은 없다.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상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네. 아마 류현진 선수가 아프다면은 아프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게 또 본인을 위한 거지만은 중요한 경기를 하고 있는 팀을 위한 거니까요. 아프다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안 아프고 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던지겠다고 했던 거겠죠. 네. 자, 어쨌든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류현진 선수가 계속 선발로 나설 수 있을까요? 예, 선발 투수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투수도 잘 던질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거든요. 네. 류현진 선수 시즌 내내 잘 던지다가 하필 중요한 경기에서 좀 부진하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선발로 나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저스가 지금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류현진의 힘이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경기 못했다고 선발 투수를 바꾸는 거는 옳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류현진 선수보다 더 잘 던지는 선발 투수를 찾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다저스 감독도 류현진은 선발 투수다. 계속 선발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몸 상태에 정말로 문제가 없다면은 계속 포스트 시즌에서 류현진 선수 선발 투수로 나설 전망입니다. 네, 정말
야구라는 종목 워낙에 인기도 많고 또 메이저리그 규모도 크고 또 류현진 선수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선수의 어떤 몸 상태에 대한 뉴스도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 저는 좀 부러워요. 그렇게 다치시고도 네. 별로 그렇게 기사 한 줄도 안 나오고. 에? 정말 나 그렇게 시합하다 많이 다치고 그러는데 에? 기사 한 줄도 안 나오고 말이야. 에?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물어보지도 않아 아프냐고. 문자도 안 와. 네, 앞으로 제가 뭐 문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프신가요? 이러면서 예 아픕니다. 부상이 있어요 이러면서.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스포츠라이프 2부 김남훈의 인파이팅 4부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메이저리그 엄청난 돈이 오고 가는 그 종목이지 않습니까? 야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야구에서도 정말 그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메이저리그인데 메이저리그의 그 총 몸값 규모 이렇게 뭐 계산할 수 있는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가 이제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물론 이 머니볼이라는 이 내용 자체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머니볼이라는 단어가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아닌가 베이스볼, 싶습니다. 머니볼.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이 총 30개 구단인데요. 가장 팀 연봉이 많은 구단이 뉴욕 양키스입니다. 네.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총 연봉이 약 2억 3,8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2,100억 원 정도 되고요. 2,100억 원이요? 그렇습니다. 또 팀 연봉 꼴찌팀인 휴스턴 애스트로스라는 팀이 있는데요. 이 팀은 2,169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작은 금액이냐면요. 이 양키스의 알렉스 로드리게스라는 이 스타가 있거든요. 네. 이 선수가 받는 연봉이 1년에 받는 연봉이 2,8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와. 팀 전체 연봉이 이 로드리게스 한 명의 연봉보다도 작은 것이죠. 뭐 어찌 보면은 이 내용만 보고 본다면은 부익부가 좀 극명한 그러네요. 이 메이저리그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0개 구단 팀 연봉을 모두 합치게 되면은 약 32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네. 이는 약 3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 선수들 1년 연봉이 3조 5천억 원이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이 시즌 개막 당시 25인 로스터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한 팀에 25명 그리고 30개 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개막 로스터에 오르는 선수가 750명이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1인당 평균 4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정도의 평균 연봉이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TV 미국 지부를 만들어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을 우리 조합원으로 좀 모셔서 이사짜리 하나씩 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그냥 대표이사. 예. 국민TV 미주지부 대표이사 알렉스 로드리게스님 명패도 크게 만들어드리고. 진짜 이게 인절미 묻히다가 네. 떡고물 하나 떨어져도 그러니까. 충분히 뭐 진짜 그러니까요. 예. 웬만한 나라 하나도 먹여 살릴 수 그러니까 있는. 인절미나 이 쇳가루를 만져야 예. 예, 이제 콩고물도 묻고 쇳가루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저 비타 500밖에 없어요. 국민TV 9층에는. 맛있습니다. 그렇구나. 야, 제가 프로레슬링 데뷔전 할 때 7만 원 받았고요. 아, 정말요? 그리고 나중에는 문화상품권 2장 뭐 이런 식으로 받게 됐었는데.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되나요? 돈으로 받았던 적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돈으로 받아도 이 봉투를 딱 잡아요. 네. 그 영화 더 레슬러라는 영화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레슬러 영화 보면은 그 영화 오프닝 경기 장면이 끝나고 철제 의자에 앉아서 네. 그 미키 르쿠가 뜨거운 몸을 식히면서 이렇게 딱 헥헥거리고 있다가 프로모터가 와서 돈 봉투를 딱 줘요. 네. 딱 받고 딱 봉투 안에 보니까 야 돈이 왜 이렇게 작아? 적어 그러니까 오늘 관객이 적게 왔잖아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 봉투를 안 열어봐도 돼요. 네. 딱 손을 딱 잡았을 때 몇 장 이거 몇 장이야. 정말 대단한 그렇구나. 감각을 가지시고. 예, 그렇죠. 왜냐면 워낙 약소하니까 큰 금액의 차이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의 연봉 규모 어마어마한데요. 이 중에서 억 달러 규모의 선수는 대략 누구가 있나요? 흔히 이제 1억 달러라고 하면은 1년 연봉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할 때 연봉 계약 총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성무 기자 영어로 1억 달러. 1억 달러. 예. 미국 갔다 오셨죠? 네. 지금 이 영어 발음 그대로 썼습니까? 예. 반기문 총장처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발음을 했습니다. 1억 달러. 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가 알렉스 로드리게스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봉이 2,800만 달러입니다. 억 단위 연봉까지는 이제 연봉이 억 단위까지는 아직 좀 갈 길이 먼데요. 보통 메이저리그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게 되면은 네. 초대박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급 선수냐 아니냐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대연 계약을 맺은 선수는 총 46번 있었습니다. 꽤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야수가 32명, 투수가 14명이었는데요. 뭐 역대 최고 계약은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2008년에
뉴욕 양키스와 계약을 맺었는데 10년간 총액 2억 7,500만 달러. 와. 정말 엄청난 계약입니다. 운동선수 10년간 2억 7천. 그러니까 야, 연봉만 한 3천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3천억이라는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3천억이요? 그렇습니다. 어디 강남에 시행사를 운영해 저기 건축회사가 아니라 시행사.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높은 연봉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대 계약을 맺는 선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1, 2년 안에 이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엄청난 계약도 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메이저리그가요. 세계 모든 스포츠 시장에서 이제 금전적으로도 금액적으로도 규모적으로도 이제 가장 큰 시장인가요?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평균 연봉은 이 메이저리그보다 NBA 농구가 더 높습니다. 네네. 하지만 NBA는 5명이 뛰는 거잖아요. 한 네. 팀이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전체 규모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이제 미식 축구 같은 경우에도 이 엄청난 돈이 오가는 것은 맞는데 경기 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메이저리그의 상대가 안 되죠. 메이저리그는 한 팀이 1년에 162경기를 치니까 뭐 선수 연봉도 연봉이지만은 전체 매출 규모에서 오가는 돈에서 이 비교 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은 이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라는 팀이 구단 가치가 약 23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계산이 상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북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 할 수 있겠고요. 메이저리그 구단 평균 가치도 지난해보다 올해가 23%나 오른 7억 4,4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8,270억 원.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돈잔치가 열리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 신일본 프로레슬링이라는 큰 규모 있는 프로레슬링 단체에서 레귤러 선수들이 1년에 한 1억 정도 받고요. 아, 예. 1억 원. 1억 정도 받고 스포츠스타급들은 더 많이 받죠. WWE 미국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얼마 전에 랜디 오턴이라는 선수가 부인이랑 이혼하게 됐어요. 네. 이혼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그 수입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랜디 오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월에 우리나라 돈 한 2,000에서 2,500만 원. 그렇게 되고 거기에 추가로 PPV, 그러니까 샤이닝 보너스 있고 이제 머천다이즈, 티셔츠 같은 판매 대금이 있는 거 있고 헐크 호간 있죠. 네. 헐크 호간이 TNA라는 프로레슬링 단체와 단반 아니고 단기 계약을 했는데 경기당 2천만 원인가 회당. 네, 헐크 호간 레전드급이니까 예. 그 정도 대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우는 상품권 2장. 시대를 잘못 만난 저 천재가 아닌가 싶네요. 천재요? 예. 천재 아니신가요? 어떻게든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신 말씀이시죠? 예, 막 던져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막 받아봤습니다. 자, 이 메이저리그의 돈잔치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그 상징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럴만한가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자본이나 자본가에 대한 이런 국가나 사회의 통제를 벗어난 좀 반대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신자유주의의 상징이라 이렇게 메이저리그를 놓고 본다면은 단순히 돈이 많은 팀에게 더 유리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지만은 메이저리그는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완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많은 투자를 하는 팀이 좋은 선수를 얻는 것은 당연하고 그럼 좋은 성적을 얻겠죠. 그것이 저는 스포츠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그 외에도 이 공정한 경쟁 또 이 동업자끼리의 상생 정신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바로 이 사치세 규정입니다. 사치세요? 그렇습니다. 사치세는 이 선수들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돈 많은 팀들이 좋은 선수들을 싹쓸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좀 제정이 됐는데요. 메이저리그를 보면은 페이롤이라고 해서 네. 이 구단끼리 합의해서 정한 팀 연봉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8,900만 달러인데요. 양키스나 LA 다저스 같은 이 빅도시, 그러니까 큰 도시에 있는 팀들이 이 기준이 다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초과한 금액만큼의 50%에 달하는 사치세를 별도로 내게 돼 있습니다. 네. 이 금액이 엄청나다 보니까 각 팀으로서는 이 팀 연봉을 마음껏
이제 한없이 올리지 못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 사치세라는 것이 뭐 상위 계층에게 조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좀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기준 초과 금액의 50%가 사치세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이 진짜. 사치세가 또 그러니까 기존에 또 좀 규모가 작은 도시에 있는 네.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적겠죠. 이런 팀들에게 또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는 30개 구단의 전체 어떤 수익을 각자가 갖는 게 아니라 전체 이 구단 전체가 이렇게 또 통과를 해서 네. 이거를 또 분배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작은 구단들 좀 이 흥행이 잘 안 되는 구단들도 네.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복지 정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눠주고 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돈 안 쓰는 팀이 네. 그냥 거저 수익을 얻고 있다. 뭐 투자를 하고 팬들에게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굳이 그런 노력을 안 하는 팀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런 좀 역효과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복지병.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금액이 더 많이 투자한 팀에게 또 그만큼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이건 참 마음에 드네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세법 개정안 보니까 내년도에 일반 직장인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되고 네.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은 더 적게 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 미국 천조국을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왜 이런 건 도입을 잘 안 하는지. 메이저리그도 참 보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너무 이렇게 자본주의의 뭐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서로를 좀 도와주고 분명히 좀 배려를 하고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네. 오히려 뭐 좋은 부분을 좀 배워야 될 텐데 이런 안 좋은 부분만 좀 갖다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말 수천만 달러를 우스운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중계권료 같은 게 최근에 많이 오르고 그랬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사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뭐 관중 수입 네. 뭐 그 정도거든요. 사실 뭐 그리고 구장에 있는 네. 광고판 수입 그 정도인데 이 메이저리그는 돈 벌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입장료 수익이 어마어마하고요. 관중이 네. 정말 많이 들어오니까 그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벌고 있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이 관중들이 들어와서 이 쓰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맥주 마시고 맥주 하나가 뭐 $10가 넘습니다. 맥주 네. 그리고 뭐 그 안에 또 고급 레스토랑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기념품도 많이 팔리고 무엇보다 메이저리그 구단이 최근에 돈을 많이 벌고 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중계권료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지난해 이 폭스 TV, TBS, ESPN과 같은 방송사들과 중계 계약을 8년 동안 연장하면서 무려 12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 구단이 이 돈으로만 연평균 5,200만 달러의 돈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연평균이요. 진짜. 그러니까 연평균. 정말 이 TV 중계권료가 정말 대단한 효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TV 중계권료는 정말 대단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더 대단한 게요. 우리나라는 이런 외국의 인기 스포츠를 다 무료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UFC나 UFC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메이저리그 야구 보려면은 별도 케이블 채널과 계약을 하거나 맞습니다. 페이PV로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금요일 아침에 네. 이제 목요일 아침에 이제 또 UFC가 또 김동현 선수가 브라질에서 출전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46 정도를 내요. 네. 미국에서는 한 경기당, 그러니까 한 대회당 3시간짜리 한 대회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55,000원 정도를 지불해야만 네. 지불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야만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건 대회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예. 우린 다 공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여행 도중에 세인트루이스에 좀 있었는데 네. 이 세인트루이스가 이번에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진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세인트루이스 팀을 보기 위해서 좀 TV를 틀었는데 케이블이 이 중계를 안 하는 거죠. 네. 돈을 더 내서 더 상위의 어떤 프로그램 채널을 이 구입을 해야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테레비를 안 보고 이제 바를 가는 거죠. 펍에 가서, 네, 스포츠 바에 가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야, 우리 집에서 야구 틀 테니까 네가 맥주 사와. 예. 남자들이 다 어느 집에 모여서 소파에 그렇습니다. 쭈르륵 앉아가지고 예. 누가 코스트코에서 피자 사오고 누구는 맥주 사와서 네네. 그럼 내가 $46 낸다. 그러면서 딱 하고 영화 보다가 이제 산탄총 맞고 죽고. 네, 이렇게 야구보다 죽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장에 더 많이 가게 되고 정말 좋아하는 팬들은 TV 중계보다도 경기장에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런 효과도 네. 있는 거죠. 뭐 또 이제 야구를 네. 뭐 어찌됐건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튼 워낙 이 스포츠를 쉽게 접하다 보니까 좀 뭐
이런 중요성, 중계방송의 어떤 그렇죠. 소중함을 많이 못 느끼는 경향이 맞습니다. 있는데요. 또 이제 뭐 인터넷에서만 너무 쉽게 또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폐해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정작 이제 스포츠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을 지불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터넷으로 소비를 하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네. 제가 참고로 이제 예전에 UFC 해설도 했었고, 최근에는, WWE 스맥다운 프로레슬링 해설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봐주세요. 예. 시청률 좀 더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중계권료도 있지만, 이렇게 돈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사업 수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거 뭐 팔고 사고 하면서도 돈을 좀 많이 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이제 이런 구단을 팔고 사고 하면서 어떤 또 경고지도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돈을 많이 버는데요. 2006년에 이 몬트리올 엑스포스라는 구단을 매각하면서 이 돈을 받았습니다. 4억 5천만 달러라는 돈을 받았는데 네. 이 돈을 헤지펀드라는 네. 예, 투자를 해서 헤지펀드.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 돈이 10억 달러로 2배 이상으로 벌었다고 합니다. 투자도 잘해. 예, 멋지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에도 굉장히 네. 밝고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인터넷 중계 쪽으로도 투자를 해서 인터넷 중계로도 6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데 그야말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걸 다 찔러보고 이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돈을 다 벌고 있는 거죠. 진짜 이런 거 보면 미국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잘하는 게 한국만 만드는 거랑 야구 경기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그러니까 사람들. 같은 야구인데 다른 거죠. 규모 자체가 다른 거죠. 스케일 자체가. 그렇군요. 자,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선수의 몸값도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몸값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구단이 그만큼 선수들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타 선수가 팀에 있으면은 관중이 그 선수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이 찾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아주 스타 선수가 있게 되면은 그 선수가 출전하게 되면은 한 수천 명 정도가 또 관중이 는다. 이런 효과도 있다 그래요. 다저스가 류현진 선수, 이 미국에는 전혀 알려진 류현진 선수를 비싸게 주고 데려온 것도 이 선수의 실력도 대단하지만은 결국 류현진 선수가 등판할 때마다 한국인 관객들이 몇천 명씩 찾아온다. 네. 뭐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저스 시절 박찬호 선수가 다저스 시절에 뛸 때만 해도 박찬호 선수가 등판하는 날에는 한국인 교민이 5천 명씩 더 는다. 이런 뭐 어떤 좀 확인되지 않은 통계도 네. 있습니다. 그것 5천 명이면은 이 한 사람이 뭐 몇십 달러씩 쓴다고 하면은 정말 네. 엄청난 그러네요. 금액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흥행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또 메이저리그는 관중 수입만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뭐 입장권 수입 뿐만 네. 아니라 뭐 부대적인 기념품이나 또 구장에서 파는 음식이나 이런 부대 사업 규모가 엄청납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계권료가 많이 올랐는데요. 중계권료 방금 말씀드렸는데 다저스가 최근에 이 타임워너 케이블과 중계권 계약을 맺었는데 25년간 최대 80억 원.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조인가 그런데. 예, 이게 미국 스포츠 사상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계권료가 엄청난 거죠. 야, 진짜 이런 거 보면 뭐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야, 난 미국에서 야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래서 또 이 미국에 가서 야구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중남미 뭐 베네수엘라나 도미니카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뭐 야구를 하기 네.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인기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의 팬들이 찾아온다는 거. 네. WWE에서 활동했던 타질이라는 프로레슬링 선수 있잖아요. 네네. 일본인 프로레슬링 선수이면서 WWE에서 챔피언도 지냈던 아주 전설적인 레슬러인데 2000년대 중반이죠. 그 요코하마에서 이제 네. 드디어 금이 환영 WWE 스맥다운 경기를 대회를 거기서 펼쳤는데 그때 2만 행짜리 표값이 20만 행으로 뛰었대요. 아, 그런가요? 타지리가 챔피언으로 뛰는 모습을 좋아하는 팬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200만 원을 주고도 사람들이 표를 못 사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굴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있었는데요. 참 그 정도로 좋아하는 선수가 큰 무대에서 뛰는 것을 보는 거 정말 팬으로서 팬의 입장에서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신수 선수가 1억 달러 돌파할지 어떻게 될지 연봉이 또 우리나라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메이저리그 선수가 최고 계약을 맺은 것은 2001년 박찬호 선수가 텍사스와 계약을 하면서 네. 맺었던 5년간 6,500만 달러인데요. 이 기록도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평균 연봉이 1,300만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지금 이 추신 선수가 이것을 깰 네.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즈키 이치로도 1억 달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5년간 9천만 달러 계약을 했지만은 네네. 1억 달러를 넘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만약에 추신 선수가 1억 달러를 넘게 되면은 아시아 선수 최초의 어떤 대기록을
수립하게 네. 되는 것이죠. 정말 특급 스타의 상징인데 이 특급 스타의 대열에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추신수 선수 가능성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20홈런, 20도루, 24구, 100득점, 100볼넷. 참 얘기하기도 힘든 네. 아주 대기록을 수립을 했는데 정말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역대급 최고의 1번 타자입니다. 여기에 추신수 선수의 에이전트가 악마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네. 스콧 보라스예요. 스콧 보라스. 이름부터 보라스 괜찮다. 그렇습니다. 이 스콧 보라스가 정말 메이저리그 구단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슨 저승사자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선수들의 이 가치를 최대한 또 몸값을 끌어올리면서 또 밀당을 굉장히 잘해요. 네. 그리고 좋은 선수들도 많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계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선수랑 제대로 계약을 안 하면은 너 이 선수도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추신수 선수도 보라스의 힘을 빌리게 되면 1억 달러 충분히 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1억 달러면은 대략 한 1,000억 원은 그냥 훌쩍 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1,000억 원을 제 프로레슬링 파이트 머니로 해서 벌려면요. 서기가 아니라 단기로 가야 돼요.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 세웠을 때부터 제가 경기 시합을 해서 해야. 야, 대단하다, 진짜. 하여튼, 추신수 선수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또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하여튼 이성무 기자 오늘 목감기 때문에 목 아프신데도 수고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좀 원활하지 못해서. 당신의 목소리는 문제가 아니야. 외모가 문제지. 알겠습니다. 자, 스포츠 라이프 이성무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시간을 달려온 인파이팅. 눈 깜짝할 사이에 또다시 마칠 때가 됐습니다. 내일 목요일의 인파이팅은 재윤경의 참사리와 최홍준의 모토톡으로 꾸며집니다. 저 김남은 곧 다시 돌아오고요. 오늘의 끝곡 아이스 MC의 Think About the Way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 2, 3, 파이어!